2016년 2월 16일 오전 7시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주택가를 청소하고 있었던 청소부는 쓰레기통 옆에 있는 큰 대형 비닐봉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어머, 저게 뭐야? 처음에 이 청소부는요, 마네킹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대요.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역시나 비닐봉지 안에 빨갛게 물든 한 여성의 시신이. 조사 결과 살해된 채 비닐봉지 안에 쑤셔져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시신은 근처 마을 주민인 20대 조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CCTV 모두 확인에 들어가요. 그 결과 조양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웬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푹 다짜고짜 조양을 찌르네. 갑작스런 공격에 바닥에 쓰러진 조양. 그리고 곧이어 한 중년 여자가 또 나타나는데 이 중년 여자 가만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양과 뭐라 말을 좀 주고받더니 웬걸이 중년 여자도 갑자기 조양을 찌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CCTV를 확인한 조양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 모두 단박에 이 중년 여자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조양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한 중년 여성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 장난지였습니다. 경찰 바로 이 장난지를 체포하고요. 의문의 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도 체포해요. 그리고 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행히도 바로 모든 걸 자백합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장난지.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플러스로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이 시어머니 장난즈 소리 질러대요. 다 조양 지 탓이야. 지가 죽음을 자초한 거라고. 날 먼저 건든 건 그년이었어. 아마 저 포함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 오늘 사건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 갈등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인가 보네. 이 사건은요, 경찰이 추가 조사함에 따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이 시어머니 장난즈는요, 1975년 되게 가난한 한 집안에서 넷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했다 보니 4명을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불임인 한 부부한테 막내 장난지를 입양 보내요. 다행스럽게도 이 불임 부부 집이 잘 살아. 거기다 아이를 너무 원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난지를 정말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요. 최고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보편적으로 되게 빈곤했던 그 시절에 되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10대가 됐을 때 점점 주변에서 불쾌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쟤 입양하라며? 쟤 버려진 거 주워온 거래. 한창 예민한 10대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가슴에 엄청난 상처였겠죠. 이게 그녀를 점점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사람이 반항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결국 고등학교도 합격하지 못해서 중졸로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듭니다. 양부모님의 주선으로 한 공급 판매사에 입사하게 돼요. 일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요. 유씨라는 남자. 둘은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급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양부모님이 봤을 때 이 유씨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싫어. 왜? 이 유씨 주위 평판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소중한 내 딸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절대 이 결혼 안 된다 반대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유씨의 달콤한 말에 빠져버린 그녀. 이런 부모님의 말 귀에 안 들어오죠. 엄마 아빠가 유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난 유씨 없으면 안 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둘 사이에 소중한 아들까지 태어나요. 아들 오동. 아들을 더 잘 케어하기 위해 이때 그녀는 다니던 일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남편 유씨는 시아버지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한 공장에 들어가요. 생산직이 아닌 경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 짭짤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상황도 좋아집니다. 와, 이렇게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역시 부모님 눈은 정확해요.
이 새끼가 직장 옮기고 나서부터 돈 좀 번다 싶으니까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하네.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한날은 외박도 하고. 당연히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뭐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뭐 이렇게 한 소리 하면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잔소리 하냐면서 폭력까지 쓰네. 처음이 어렵다고 이제 걸핏하면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장남지가 아기를 업고 장보러 갔다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봐버린 겁니다. 내 남편이 젊은 딴 년과 손잡고 걸어가네. 저 두 새끼 저거 머리채를 팍 뽑아버릴까? 그제서야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 아들 아직 아빠가 필요한데. 그때부터 그녀는 아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나한텐 아들뿐이야. 더 세심하게 아들의 모든 것을 케어해요. 아들이 중학생이 넘어서까지도 손수 이 엄마 장난지가 다 씻겨줬었대요. 잘 때도 늘상 꼭 껴안고 자고. 그녀는 아들의 학교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건 뭐 모든 엄마들이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 궁금함 플러스 아들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간 거예요. 동시에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이 유씨가 가끔씩 아들 오동을 보고 싶어 했대요. 그때마다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 장난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아들만 내가 잘 잡고 있으면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런 억눌린 모성의 속에 아들 오동 어른이 되어갑니다. 대학 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장난지는 아들 근처 여기 대학으로 넣고 그 대학 졸업하고 일 시작할 때까지 다른 지역 가지 말고 엄마랑 계속 같이 살면서 엄마 옆에서 공부해.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이 아들 28살이 됩니다. 28살. 이제 뭐 다 커도 엄청 컸죠. 그런데도 이 아들 엄마 통제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해서 엄마 장난즈 아들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장가까지 안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름 나이가 점점 차고 있으니 자기 마음에 드는 며느리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들, 엄마가 괜찮은 선자리 하나 봐놨어. 나가서 맞선 봐. 하지만 2010년 초까지 아들이나 엄마 장난즈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해요. 그러던 2010년 초, 이 아들 오동이 한 모임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굴? 조양을. 둘은 동갑으로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오동은요, 조양의 이쁜 외모에 반했습니다. 조양 역시도 오동의 성격에 호감을 느꼈어요. 바로 사귀입니다. 그리고 이 오동은요, 너무 좋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름이 조양인데 나랑 동갑의 간호사야. 내가 엄마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한번 딱 보게 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애가 직업이 간호사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키는 뭐 이렇게 작아?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너무 딸려. 안 어울려. 그래서 이때 이 엄마 장난지는 헤어지라고 얘기해요. 아들, 엄마는 걔 별로야.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둘은 너무 좋은데 헤어지겠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 아들이 반항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이때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 사랑만큼은, 내 여자만큼은 내가 고르면 안 돼? 진짜 그만 좀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반대하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반항을 한 거예요. 이 엄마 장난지 안 놀랬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조양 전현이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전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욕은 못하니까 남의 새끼 욕을 하는 거야. 이때 이 엄마 장난지 어떻게까지 하냐. 이 조양이 간호사였단 말이에요. 어디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알아내가지고 조양이 내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는 거예요. 많이 못 만나면 헤어지겠지. 그래서 병원 책임자를 찾아가서 조양의 근무 시간을 모두 야간 근무로, 저녁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와, 독하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떡해요. 이렇게 해도 안 헤어지는데. 우선은 어쩔 수 없이 둘의 결혼 오케이 합니다. 하지만 자꾸 이 엄마 장난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현 조양이 나타남으로써 아들과 나의 관계가 깨졌다고. 전현 때문에 내 말에 늘 순종하던 아들이 변했다고. 저 여우 같은 계집애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조양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1년 후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이 장난즈가 아들을 위해 옛날에 사뒀던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서 신혼집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 신혼집으로 이사 오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엄마 장난즈 살던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아들, 엄마가 요새 나이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어. 엄마 그냥 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까봐. 에?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 이 아들 오동이 막아선 거예요. 아, 엄마 그건 아니지. 그런데 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안 된다 해버리니 그게 또 서운하죠. 왜? 아들 엄마 집 팔았다니까? 그럼 엄마한테 뭐 길거리에서 잘하는 거니? 이 아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엄마 성격도 잘 알고 있고 내 아내 성격도 잘 알잖아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 이거 100% 갈등 생기고 일 나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며느리 조양이 막아섭니다.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럼 어머니 어디서 지내?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여보, 나 괜찮아. 내가 잘 모실게. 이런 며느리가 어딨습니까?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바로. 하지만 그녀의 이런 착한 행동이 자신에게 도리어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게 됐어요. 이 시어머니 장난즈 어땠겠습니까?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한테도 웃어요. 그런데 둘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웃지도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조양은요, 시어머니잖아요. 이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매번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장난즈 더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혐오감이 더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날 조양은요, 어머니 이거 용돈인데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 편히 쓰세요. 한 달치 월급 정도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고 뭐 이런 걸 너네 살기도 힘든데 너네 사는데 보태 나 괜찮아 라고 하거나 아유야 고맙다 할 텐데 이때 시어머니 장난즈는 네가 아주 정신이 빠졌구나. 네가 이런데 돈 쓸 때니? 너는 돈을 이따위로 써? 이러니까 본데 없는 애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너 이런 것만 봐도 집안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인다 보여.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생겼어 진짜. 우리 아들 어떡해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긴커녕 독서를. 조양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삐딱하게 보니까 왜 이렇게 자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대들고 지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참아요.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때문에 다 참은 거예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아들 오동과 조양 사이에 귀여운 손주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손자가 태어나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좀 나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왜냐? 애 낳고 나면 산후조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산후조리 하는 며느리를 그렇게 챙겨 꼴배기 싫게. 이게 배기 싫은 거예요.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최악이요. 정말 최악이. 일부러 이 시어머니가 밤에 안방문을 낑 여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이 아들 부부 사이에 껴서 잤대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웃들한테 자기 며느리 욕을. 아유 우리 집은 며느리 잘못 들였어. 조신한 줄 알았더만 남자를 얼마나 밝히는지 바람 피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상한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돌고 돌아 아들 귀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갈라서길 바랬겠죠.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다면 이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사내 못 사내 할 것 같은데 이 조양 역시도 그랬어요. 점점 내가 병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완전히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시어머니 장난지의 남편 유씨가 이들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들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들 내외 있는 데서 이 둘이 대판 싸워요. 그 과정에서 이 시아버지 유씨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우, 이 독한 년아, 네 양엄마도 모자라서 네 아들까지 죽이려고 여기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 독한 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 장난지의 양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양엄마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장난지의 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이 양엄마는요, 나날이 늙고 허약해지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침대에 누워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장난지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점점 막 불만이 쌓여.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양부모님이 날 입양한 이유, 자기네들 나이 먹어 이렇게 아플 때 나한테 부양하라고, 자기 돌보라고 날 입양한 거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 두 노인을 돌봐야 돼? 내 친엄마 친아빠도 아니잖아. 지네들 좋으려고 나 입양한 거 아니야. 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다 키워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거야? 와, 쌍년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 뒤틀린 사고방식의 그녀는 양엄마가 얼른 죽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컵에 다량의 수면제를 넣어 양엄마한테 먹인 거예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이걸 이 남편 유씨가 아들 내외 다 있는데 싸우면서 다 말해버린 거예요. 지 엄마도 죽인 독한 년이라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이 말을 들은 조양과 아들은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 먹다 못해 조양은 겁을 먹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그 얘기를 들은 이상 나 무시가 안 돼. 우리 분가해서 이사 가면 안 돼? 분가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들 오동이 저축한 돈을 깨고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다른 주택을 얻은 거예요. 분가에 나온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하룻밤 사이 집을 떠나는 걸 보면서 이 시어머니 장난지는 완전 꼭지가 돌았어요. 자기 말로는 마지막 순간 조양이 자기를 딱 보면서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작별 인사하면서 딱 돌아서는데 그 모습이 내가 이겼지? 넌 나한테 안 돼. 네 아들은 내 거야. 라면서 도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원래 엄마인 나밖에 모르던 앤데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닌데 다 여우 같은 전현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사라지면 우리 아들 예전처럼 다시 엄마인 나한테 의존하게 되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래서 며칠 후 바로 그녀 수소문에서 자오쟁거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좀 처리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오쟁거가 조펑이라는 한 남자에게 연락. 자오쟁거 그리고 조펑이 둘이 장난지를 만납니다. 처리해줬으면 하는 게 뭔데요? 돈만 알아서 잘 챙겨주면 다 해줄게요. 그렇게 장난지는 보수로 15만 위안, 하나로 한 2,800만원 정도 주기로 하고 며느리 조양을 좀 죽여줘요 라며 청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5일 늦은 저녁 장난지, 조펑, 자오쟁거 이 세 사람 조양이 늘상 출근을 위해 왔다 갔다 다니는 길목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조양이 나타났네. 바로 조펑이 그녀 앞을 가로막고 푹 칼로 찌른 겁니다. 이때 그녀 엄청난 고통에 놀래가지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놀란 그녀 소리 팍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오쟁거가 뒤에서 나타나 코와 입을 막아버리네.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황해하고 있던 그녀. 이때 눈앞에 나타난 시어머니 장난지의 얼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요, 찔린 곳을 부여잡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 장난지
살려달라는데 그 소리 듣고 살려주긴커녕 바로 칼을 들고 자기가 다시 찔러버립니다. 확인사살한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이후 이 세 사람이 큰 비닐봉지에 그녀의 시신을 넣고 쓰레기마냥 쓰레기통 옆에 버려놨던 겁니다. 와, 어쨌든 이들 모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찰서를 달려온 사람, 아들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 내가 또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겠죠. 정말 그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장난질 왈. 엄마가 걔를 죽인 건 다 널 위해서야. 걔가 죽어야 엄마랑 너랑 함께 할 수 있다고. 애가 엄마랑 너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고. 엄마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때 알았대요. 아, 우리 엄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엄마와 대화 1절 안 하고 조사만 딱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딱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던 아들, 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였다고? 당신을 위해서였겠지. 당신 소나기에서 아들이 놀아나야 되는데 안 놀아나니까 그게 싫었던 거겠지. 아들을 위한 사랑은 모두 겉포장지일 뿐. 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설득했던 며느리인데 와, 복을 이렇게 걷어차나요? 세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 미친엄마 무슨 100살까지 끼고 있으려고? 이런 여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결혼시켰다 한들 아니랬을까요? 또 질투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픈 게요. 이 조양 외동딸이었습니다. 엄청 애지중지 키웠다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조양의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잖아요. 그때 이 조양 부모님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을 재차 물어봤었대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내 딸과 통화하고 막 웃고 그랬는데 이틀 사이에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2016년 10월 법원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주범 장난즈 사형, 칼로 찔렀던 조펑은 사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또 다른 공범 자오쟁권은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조양 만약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갔더라면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이런 착한 며느리가 이런 악마 같은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게, 이런 거 보면 신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